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마 제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하셨던 분이면 익숙하실 텐데, 일단 7800X3D, 그 다음 메인보드는 A620M 게이밍 X. 게이밍 X로 하는 거의 마지막 테스트일 거예요. FOA 바이오스 썼고요. 그 다음에 5600 패트리오트 메모리 하이닉스 A다이죠. A다이 패트리오트로 자 1번 2번 3번 4번 풀뱅크입니다. 용량 몇이에요? 32기가 32기가 풀뱅크. 그래서 128기가 오버클럭입니다. 클럭이 많이 안 올라가요. 안타깝게도 128기가로 부팅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3600으로 부팅이 되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4200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400도 부팅이 안 돼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예전에 제가 삼성 메모리 32기가짜리 그 4개로 오버클럭 한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건가 여기 오버클럭을 했었는데 삼성 4800으로 풀뱅크를 해서 보시면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아닌데? 16기가짜리 4개구나. 이거 아니고요. 어딨어? 여기 있다. 자, 일시정지. 이때 128기가 삼성 메모리 4개로 했는데 이때 4800이 들어갔어요. 와,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야, 삼성으로 4800 했는데 하이닉스로 4200이야?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드의 급이 다릅니다. 이 B650 PG 라이트닝은 8레이어 보드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A620M 게이밍 X 보드 6레이어 보드고요. 글쎄요, 기가바이트랑 에즈락 보드랑 뭔가 이제 오버클럭 퍼포먼스에 뭐 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거의 마지막 오버클럭이라 했죠. 이 보드에 이제 보드 교체할 거예요. 8레이어짜리로 기가바이트 8레이어짜리로 교체를 해서 제가 이 게이밍 X에서 했던 스펙들 가지고 클럭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32기가짜리 4개 꽂고 4800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게이밍 X로도 4800 아니 게이밍 X랜다 기가바이트 8레이어 보드로도 4800이 안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삼성 램 32기가짜리 4개 꽂고 4800이 되는지 다시 재현해보고, 만약에 삼성으로 4800이 되는데 8레이어 보드에서 4800이 되는데 하이닉스로 4800이 안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풀뱅크 특성에서는 이제 삼성이 오히려 하이닉스를 우월하게 추월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레이어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제 특히 풀뱅크 같이 이런 램이 여러 개, 그 다음에 랭크가 여러 개, 뱅크 여러 개, 이런 환경에서 그 PCB 레이어 차이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그건 해보고 나서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아무튼 그 차이일 거라고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레이어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6레이어짜리 가장 하급 보드인 A620M 게이밍 X, 뭐 이거보다 싼 보드 하나 더 나오긴 한데 도찐 개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으로 볼 때는 거의 이제 하급에 속하는 A620M 게이밍 X에서 128기가 풀뱅크에 4200 정도, 제 거보다 맨컨이 좋으면 한 뎁스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 거보다 맨컨이 좋으면 제가 매번 오버클럭 영상에서 얘기하다시피 지금 제가 맨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제가 안 좋은 걸 쓰면은
제 걸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요, 4200 클럭이기 때문에 MCLK는 절반 뚝 떨어져서 2100입니다. 원래 곱하기 2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MCLK는 나누기 2에서 2100. 그 다음에 공교롭게 이 MCLK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FCLK를 2100을 줘서 1대1로 맞췄어요. 근데 이거 사실 별로 의미는 없긴 합니다. 아무튼 1대1로 맞췄어요. 1대1로 맞췄고, 얘가 2100이면 논란의 여지 없이 FCLK 2100이 가장 핏할 겁니다. 예, 같은 클럭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4200으로 낮춰가지고 2100을 만들어서 1대1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클럭을 만약에 풀뱅크가 아닌 경우에 클럭을 높여가지고 6000에서 MCLK는 6000 놓고 FCLK를 2000 내지 2100으로 하는 게 낫나요? 하면은 아마 후자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1대1, 1대2 비율이 인텔만큼 좀 크리티컬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젠3 때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몰랐지만 MCLK가 FCLK보다 낮아질 수도 있었어요. 젠3에서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해봤거든요. FCLK만 높일 수 있습니다. FCLK만 높이면 성능이 더 올라가요. 1대1보다 1대1인 상태에서 FCLK를 더 높이면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 기현상이 있었고,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깡클럭이 좋아야 좋습니다. 아무튼 물론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깡클럭에서도 핏한 스위스팟이 있어요. 한 뎁스 정도 낮은 값이 더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세팅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데, 아무튼 지금 2100 상황에서는 1대1을 안 맞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1대1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맞췄고, 그 다음 전압 한번 볼게요. 일단 VSOC 전압은 1.1V 때려 박아가지고 살짝 떨어진 1.08V 나오고 있고요. VDDP 안 건드렸고, 지금 클럭이 낮다 보니까 0.8V 밖에, 오토로 인가된 겁니다. 0.8V 밖에 안 써요. 보통 클럭이 높아져야지 VDDP 전압이 올라갑니다. 오토 상태에서. 디폴트일 거예요, 0.8V가. 그 다음에 VDD 전압 한번 보시면 1.25V. 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1.25V를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계산을 했어요. 4200 클럭에서 CL22가 될 것 같다. 1.43V 이내에서. 그래서 1.43V 넣고 부팅까지 잘 시켜놓고 그 다음 타이밍을 22로 조여봤더니 아니, 부팅이 안됩니다. 지금 보시면 CL24가 1.25V에서 부팅이 됐으면은 1.43V에서 CL22는 거의 원래 전압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전압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압 수율의 문제는 아닐 거고, 뭔가 내부적으로 CL22를 구동시키기에는 얘가 좀 너무 낮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좋은 4200이 그렇게 좋은 스위스팟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압이 남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CL24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메인보드에선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CL22가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24로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압이 너무 남습니다. 지금 전압을 보시다시피 VDD Q 전압은 1.1V 넣어도 잘 돼요. 이거 순정 상태 VDD만 살짝 올린 상태에서 지금 오버클럭을 넣은 겁니다. 전압은 거의 순정. VDD IO 전압도 1.1V 줬고 VSOC도 1.1V, VDD는 얘만 1.25V, 나머지는 다 1.1V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압이 너무 순하고 풀뱅크인데, 자, 온도 한번 잠깐 보시면 40.8도, 최대 온도 40.8도, 10시간 동안 최대 온도 40.8도. 요새 날씨 덥죠. 거의 지금 실내 온도가 지금 현재 녹화 기준으로 29.2도인데 아마 낮에 30도 넘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창문 열려 있긴 한데 지금 이거 돌릴 때가 10시간 돌아갔으면은 낮에 한참 돌아간 겁니다. 낮에 한참 돌아가서 한창 더울 때는 아마 온도가 제 생각에 실내 온도 30도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40.8도. 온도는 착하죠. 클럭도 안 높고 전압도 낮아서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램에 방열판은 안 했고요. 4개 다 방열판 안 했고, 근데 이제 그 스파클링은 하고 있습니다. 스파클링은 하는 중이에요. 네, 바람을 좀 쐬줘야 돼서 스파클링은 하는 중이고, 그래서 아무튼 전압이 남기 때문에 4200이 조금 아쉬운 클럭이다. 예를 들어 CL22가 안 되면 24로 세팅해 놓고 클럭을 전압 남는 만큼 클럭을 올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1.25V 밖에 못 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럭을 좀만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지금 클럭은 아닙니다. 4200이. 그다음 GDM 디스에이블, PDM 디스에이블 세팅을 했고요. PDM 디스에이블 하면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스에이블로 세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이밍은 뭐 RCD 타이밍 뭐 26 정도 계산해서 넣었고요. 뭐 RAS 타이밍도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더 조일 수가 없습니다.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그 다음에 RC 값은 RP 더하기 RAS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 RRDS4, RRDL은 좀 더 낮은 값 될 것 같아서 6 정도 넣어봤더니 잘 됩니다. FAW는 20이 최소값이고, 기가바이트에서는 20이 최소값이에요. 이 AMD에서 20으로 정해놨는데, 기가바이트에서는 AMD에서 정한 세팅을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더 낮은 값이 들어가는 보드가 있길래 니네도 좀 풀어줘라고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RS 2가 최소값인데 최소값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WTRL 타이밍도 10 정도로 꽤 준수하게 내려갔습니다. 클럭이 낮아서 그래요. 클럭이 낮아서. 사실상 클럭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그만큼 풀어줘야 됩니다. WTR도 이제 최소 타이밍이 48 잘 들어갔고, RFC 타이밍 160 나노세컨드로 맞췄어요. 제가 160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RFC SB는 별로 의미 없지만 130 나노세컨드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야, 이거 SCL 타이밍이 1이 들어가네. SCL 타이밍이 1이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둘 다 1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풀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SCL 조이는 게. 풀뱅크 하면. 그래서 아무튼 SCL 타이밍이 둘 다 1이, 놀랍게도 1이 들어갔고, 클럭이 낮아서 아마 1까지 내리는데 수월했나 봅니다. RTP도 6이 최소값이 5인데 저는 이제 RTP는 홀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짝수로 6으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RDWR도 12 정도. 10은 안 돼요. 얘가 10 부팅 해봤는데 안 되고, WRRD도 최소값은 1. 최소값이 많이 들어갔죠. SC 타이밍은 얘는 원래 1 들어가는 애고, 그 다음에 풀뱅크에 중요한 거, 풀뱅크랑 그 다음에 양면 램 하실 때 이 SD 타이밍과 DD 타이밍이 중요한데, SD, DD 타이밍을 각각 6688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RFI 타이밍 맥스 값 넣어줬고요.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올려놨는데, 여기 가면 있어요. 동영상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가면은 지금 요걸로 했는데 15시간 전이죠. TM5 10시간 돌아갔고, 잘 돌아가서 이거 켜놓고 잤는데 잘 돌아갔어요. 자고 볼일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영상에서 막바지에 시간 단축한다고 TM5를 정말 대충 돌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돌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최소값 들어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최소값 들어가는 게 많고, 타이밍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32기가짜리 2개로 오버클럭 하는 세팅이 있어요. 그걸로 해본 세팅이 있기 때문에 보통 풀뱅크는 요 SD랑 DD 타이밍 이 4개 세트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돌리고 넘어간 거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도 풀뱅크 오버클럭 128기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저처럼 TM5를 대충 돌리시면 나중에 에러가 안 잡히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타이밍 하나하나 잡을 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좀 돌려보시고,
일단 그리고 성능 한번 보고요. 성능 한번 보고 물론 실시간 영상에 보시면 이미 성능 돌려본 적이 있는데 TM5를 돌리기 전에 AIDA64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클럭이 낮아도 타이밍을 잘 조이면 그러면 성능이 제법 괜찮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타이밍이 엄청 잘 조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압이 남잖아요. CL 타이밍을 22를 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클럭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 최소값이 들어가는 타이밍들을 더 조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클럭이 낮다 보니까 지금 쓰기 값이 상당히 낮아졌죠. 쓰기 값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대역폭은 저 읽기 쓰기 복사 대역폭은 MCLK랑 FCLK, UCLK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뭐 읽기랑 복사 값은 어차피 CCD 한 개짜리니까 그렇다 치고 쓰기 값은 6000 클럭 뭐 이렇게 타이밍 조이면 9만대도 나오는데 지금 42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6만대가 나왔습니다. 레이턴시는 요 정도. 지금 전압 1.25V 밖에 안 쓴 것 치고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4200 클럭 밖에 안 되잖아요. 4200 클럭 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65.3 나노세컨드. 물론 이제 GDM, PDM을 에네이블 하면 좀 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60대는 나온다는 게 참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65.3 나노세컨드. 온도도 착하고 전압 1.25 밖에 안 썼는데 이 정도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4200 클럭 밖에 안 되잖아요, 클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65.3 나노세컨드라는 것은 클럭이 안 올라가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지금 문제는 이제 4200 클럭이 문제라기보다 CL 타이밍이 안 조여지는 게 문제라서 전압이 남아버렸어요. 전압도 남았고 다른 타이밍도 좀 더 클럭이 높아져도 이런 타이밍들은 최소값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들은 오히려 이제 클럭을 낮추게 되면 좀 손해보게 됩니다.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더 낮출 수 없는 데서 오는 손해가 지금 대충 한 5 나노세컨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오버마진이 남아버려서 그만큼 타이밍 잡기가 수월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보시면 이게 부팅하는 데만 128기 가면 이니셜 부팅이라고 해서 초기 램 트레이닝 들어가는 부팅에만 5분 걸려요. 5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실시간 영상 보시면 이게 영상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계속 노 시그널이라고 화면이 안 나와요. 예, 제 영상이 계속 지금 세 번째 열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저도 민망할 정도로 계속 노 시그널입니다. 계속 노 시그널. 이게 부팅이 안 돼서 그래요. 부팅하는데 오래 걸려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노 시그널이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입을 계속 털어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뭐 들어보시니까 뭐 그 ASMR이니 뭐 켜놓고 귀로만 들으시고 게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아무튼 이 128기가는 부팅이 오래 걸립니다. 이니셜 부팅이 5분씩 걸려요. 거기에다 이제 GDM, PDM까지 디세이블 해버리면은 그만큼 또 부팅의 속도가 오래 걸리고 내가 조금 더 이제 GDM, PDM 옵션을 에네이블로 바꿔가지고 특히 PDM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에네이블로 하려면 PDM을 에네이블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루 스크린 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옵션을 에네이블로 바꿔가지고 부팅 속도를 좀 개선하겠다 하면은 레이턴시에서 좀 손실이 올 거고요. 레이턴시 손실. 아무튼 이 정도
바이오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128기가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인내심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부팅이 5분씩 걸리니까 이니셜 부팅 기준이에요. 세팅 다 하고 나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에네이블로 하면은 사실 뭐 부팅 속도가 그렇게 많이 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니셜 부팅이라고 해서 시모스 클리어 하고 나서 초기 부팅 하는 거, 혹은 램 타이밍이나 전압 변경하고 나서 부팅 시킬 때도 부팅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5분씩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계를 놓고 세팅하고 나서 부팅 시킬 때마다 시계를 보시고 5분을 재세요. 5분 내지 6분까지 재세요. 그래서 6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 시모스 클리어를 눌러야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 하면은 또 5분 내지 6분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부팅이 한 번 안 되면 10분씩 날아가요. 10분씩. 그래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128기가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좀 부팅 안 되죠. 좀 기다려 볼게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지금 꺼놔가지고 생각보다 느리고, 젠포에서 DDR5 젠포에서 128기가를 쓰려면은 뭔가 어쩔 수 없는, 지금 그나마 이니셜 부팅이 아니라서 조금 빨리 된 거예요. 이니셜 부팅이면 더 오래 걸리고, 이것도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진짜 이 CBS 들어가서 UMC에서 메모리 피처스에서 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오토 내지 에네이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세이블로 안 쓰시면, 그러니까 오토나 에네이블로 쓰시면 꼭 여기 파워다운 모드를 에네이블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블루 스크린 나요. 거의 세트로 이거 두 개 에네이블로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어 다운 모드도 좀 글쎄요. 한번 볼게요. 일단 클럭은 4244 부팅이 4400이 부팅이 안 돼가지고 4200으로 세팅했고, FCLK 2100, 그 다음 UCLK, MCLK 1대1로 세팅했고요. VSOC 전압 1.1V, VDD-IO 전압 1.1V, 그 다음에 VDD-Q 전압도 1.1V 썼어요. VDD 전압을 1.25V 밖에 안 줬기 때문에 VDD-Q 1.1로도 충분합니다. VDD-P 전압 오토, 나머지 다 전압 다 오토예요. 오토. 그 다음에 타이밍이 들어가서 일단 잠시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세팅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풀뱅크 오버클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럭부터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모험하지 않으실 분은 저처럼 4200으로 세팅을 하시고, 4200 웬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되니까. 제가 맨컨 좋지 않다고 얘기했죠. 제가 되니까 웬만한 분은 4200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4200이 안 되시면 더 까야죠 뭐. 욕심 부리실 분은 4400 내지 4600, 뭐 4800 이렇게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제 6레이어 보드 아니고 8레이어 보드에서 삼성 램으로 4800까지 했다고 했죠. 그거는 제가 8레이어 보드, 기가바이트 8레이어 보드에서는 제가 다시 테스트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런데 아무튼 지금 6레이어 보드 쓰시는 분들은, 6레이어 보드에서 풀뱅크 해보시려는 분들은 클럭을 높여보시는 것도 좋은데, 클럭 높이실 때 이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부팅이 안 되면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니셜 부팅이 5분씩, 5분, 6분. 그게 부팅이 안 되는 거랑, 아직 램 트레이닝 중인 거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저가형 보드에는 Q코드 LED 표시가 안 되죠. 고가 보드에선 Q코드 보시면 돼요. Q코드가 멈췄으면은, 멈췄구나 하고 시모스 클리어 하면 되는데, 근데 고가형 보드가 아니라 저가형 보드에서는 이게 Q코드가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재세요. 시간으로. 안 그러면은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멈췄는지 뭐가 되고 있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아무튼 안전빵은 4200. 그 다음 타이밍은 아마 일단 기가바이트 보드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건데,
다른 메인보드들이 이제 그 제한값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최소값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 타이밍들 중에 최소값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CL부터 24 부팅이 되는지 보시고 24 부팅 되실 거예요. 지금 1.25V로 했는데 대충 이거 1.3V에 1.43V 이렇게 넣으면 부팅 될 거거든요. 43V에서 아니면 1.25V도 괜찮고 이거 부팅 될 건데 여기서 이거 부팅 안 되면 이제 맨컨이 저보다 조금 후달리시는, 이거 부팅이 안 되면 이제 VDD IO 전압을 뭐 1.3V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1.43V 넣어서도 이 CL22가 한번 되는지 해보시고 욕심 내실 분만 해보세요. 욕심 내실 분만. 이게 부팅 되면 좋아요. 근데 부팅 안 되면은 결국에 24로 쓰시고, 그 다음 CL24는 되게 넉넉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압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보다 램 수율이 안 좋으면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이 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1.25V 자체가 좀 넉넉한 전압이에요. 그래서 CL24에 여기서 84, 20 처음에 이렇게 주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처음 얘도 1.43으로 했고 처음에 요 세팅에서 해서 24로 돌렸고 24가 잘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CL24의 전압을 1.43V나 주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전압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전압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1.25까지 내려가고 1.1V 이렇게 세팅해도 저는 됐어요. 근데 이제 램 수율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분들이 1.25V에서 24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전압을 조금씩 내려보세요. 한꺼번에 확 내리지 말고 조금씩 내려보셔서 예를 들어 1.4V에서 해보시고 1.35V에서 해보시고 1.3V에서도 해보시고 1.25V에도 해보시고 나는 수율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1.2V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24가 TM5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TM5가 30분 내지 1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에러 없이 돌아가는 전압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부팅 잘 되고 TM5 에러는 안 나는 전압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 세팅 이렇게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RCD 타이밍은 제가 볼 때 24는 안 들어가고요. 24는 웬만한 하이닉스 램이라도 안 들어갈 겁니다. 계산식 돌려보니까 안 될 것 같고요. 26 정도는 되실 확률이 높아요. 26이 만약에 안 되면 28로 올리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26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잡으셨으면은 이건 간단하니까 요거 먼저 잡고 갈게요. 지금 TRAS 타이밍이 29 안 됩니다. 최소값이 30이에요. 30에 그 다음에 TRC 타이밍은 TRP 더하기 TRAS에서 56. 이 정도는 4200 클럭에서 굉장히 넉넉한 값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잡고 각각 지금 세팅하실 때 제가 아까 여기서 TM5 30에서 1시간 돌리라고 했잖아요. RCD도 26 넣고 TM5 30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세요. 이상 없으시면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TRAS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6 이렇게 세팅하고 TM5 30 내지 1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있으시면 2개씩 푸시는 겁니다. 이상 있으시면 예를 들어 26 잡았을 때 안된다, 에러 난다 그러면 28로 올리시면 돼요. 24는 안 되실 거니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 TRAS가 30보다 낮은 값이 조여진다 그럼 조여서 한번 해보세요. TRAS를 거의 CL하고 비슷하게 조여서 RP 더하기 RAS에서 RC에다 넣고서 TM5 돌려보시면 됩니다. TM5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없이 돌아가면은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R 타이밍인데 웬만하면 48 들어갈 겁니다. 48 최소값이에요. 46 안되죠. 45, 44, 41, 1 안돼요. 다 48이 최소값이고 이거는 6계단이기 때문에 50 하면은 54로 바뀌어요. 48 다음에 54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48이 들어갈 겁니다. 요것도 TM5 30 내지 1시간 돌려보시고, 근데 얘는 웬만하면 들어갈 거기 때문에 TM5 그렇게 오래 안 돌려도 될 거예요. 예. 제가 대충 넘어간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미 잘 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간 거고, RFC 1 타이밍은 제가 이제 160 나노세컨드를 거의 쓰는데
4200 클럭에서 160 나노세컨드에 대한 타이밍을 계산하려면은 4200 나누기 200 하면은 21이죠. 21 곱하기 16 하면은 160 나노세컨드가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336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맞추면 되고, 만약에 내가 4200이 아니라 44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4400 나누기 200 하면은 22죠. 22 곱하기 16 해서 그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160 나노세컨드보다 낮은 값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많이 낮춰지진 않을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것도 RFC SB 타이밍하고 사실 RFC2 타이밍은 별로 의미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젠4에서는. 인텔에서는 이 두 개를 쓰고 얘를 안 쓰는데, 반대로 젠4에서는 얘를 쓰고 이 두 개를 안 써요. 근데 그냥 오토로 두면 너무 큰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분 탓이니까 130 나노세컨드 정도로 맞춰줍니다. 원래 위에 거보다 한 30 나노세컨드 작은 값 쓰면 되거든요. TRFC SB 타이밍은 30 나노세컨드 낮은 값 쓰면 되기 때문에 4200 클럭에서는 21 곱하기 13으로 계산하면 딱 나와요. 4400에서는 22 곱하기 13, 그 다음 4600에서는 23 나누기 13,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RTP 타이밍은 얘도 최소값이 들어갔어요. 6부터 해보시고요. TM5 5분 30분에서 1시간 돌려보시고, 만약에 에러가 나오면 2개씩 푸세요. 8, 또 에러 나오면 10. 근데 아마 6에서 될 확률이 높습니다. 클럭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최소값 들어가는 거 웬만하면 잘 돌아갈 거예요. 최소값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얘죠. 이거 1 안 들어갑니다. 2가 최소예요. 2 한번 해보시고 2로 안 되면은 뭐 3, 4 이렇게 높여보셔도 좋습니다. 원래 좀 이제 제 스타일대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요 밑에 있는 타이밍들은 웬만하면 되는 세팅이 있어요. 이거 6000 클럭에도 먹는 세팅인데, 그게 뭐냐면 얘가 16, 6, 6, 1, 오토, 6, 1, 오토, 6, 16. 이거는 웬만하면 먹는 세팅이에요. 하이닉스 램이라면, 삼성 램 말고 하이닉스 램이라면 6000 클럭에도 먹는 세팅인데, 일단 요걸로 놓고 그냥 TM5 돌려보시고 문제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6에서부터 조여보세요. 6에서 잘 되면은 부팅이 어디까지 되는지 부팅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2가 부팅이 됐어요. 그럼 부팅이 됐으면 TM5를 돌려보는 겁니다. 처음에 6에서 부팅해보고, 5에서 부팅해보고, 4에서 부팅해보고, 3에서 부팅해보고, 2에서 부팅해보고, 2가 부팅 잘 되면 2에서 TM5를 돌려보시고 30분에서 1시간 돌려서 이상 없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그 사이에 에러가 나면 하나씩 푸세요. 3, 4 뭐 이런 식으로. 저는 2에서 에러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SCL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부팅이 되는지 보세요. 하나씩 줄이면서 5 부팅 해보고, 4 해보고, 3 해보고, 2 해보고, 1 해보고. 그 부팅 해보는 것만 해도 5분씩 걸리기 때문에 얘도 시간 소요가 제법 됩니다. 아무튼 그냥,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소울시커가 1이 부팅이 됐으니까 나도 1 넣어볼래 해서 1 딱 넣고 중간값 테스트 안 하고 1 넣어놓고 부팅이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부팅이 안 되면은 이제 또 시모스 클리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부팅이 되는 지점 먼저 찾고 TM5 돌려보시면 됩니다. SCL 타이밍은 일단 부팅이 되면은 50% 이상 성공이에요. 50%가 뭐예요? 한 80% 성공입니다. 부팅이 되면. 그래서 1로 넣고 부팅이 되면 TM5 30분에서 1시간 돌려보고 웬만하면 이상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쓰기값 SCL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팅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으세요. 5, 4, 3, 2, 1 이렇게. 저도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1에서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얘를 TM5를 돌려보고 TM5에서 에러가 나면 풀어줍니다. 하나씩. 근데 저는 1에서 에러가 안 났고요. 그러면 얘는 돌릴 필요도 없어요. SC 값은 그냥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내리면서 부팅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얘는 웬만하면 1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이닉스 램이면 1이 될 것 같고, TM5 얘도 30분 내지 1시간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이놈인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조여지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럭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얘는 두 개씩 조여 보세요. 저 같은 경우 14 해보고 12 해보고 12까지는 부팅이 됐는데 10의 부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모스 클리어하고 12로 세팅해서 TM5를 돌려봤어요. 얘도 TM5 5분에서 아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이상이 있으면은 두 개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4, 16은 거의 될 거고 4200이면 14도 거의 될 거예요. 14 정도도 될 것 같은데 12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TM5 돌려보시고 10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14는 4200 클럭에서 웬만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000에서 16이 들어가니까 14는 될 것 같은데 저 12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10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10이 부팅이 되더라고요. 8은 부팅 안 되고 10이 부팅 돼서 TM5 돌렸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분 내지 아니야 5분이란다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얘도 또 마찬가지로 돌려보시고 그럼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죠? 그 다음에 요 4개 잡고 RF까지 5개 잡으면 되는데 그 전에 이 RRD L 타이밍이 보통 6000 클럭에서도 막 8 값을 쓰는데 4200이니까 낮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지금 클럭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6 정도로 낮춰서 돌려봤는데 잘 돌아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6 넣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RDRD SD랑 DD 타이밍 이 세팅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이닉스 M 다이도 그렇고 하이닉스 A 다이도 그렇고 삼성램도 그렇고 이 RDRD DD랑 SD는 둘 다 66이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삼성램 32기가 풀뱅크 할 때도 얘가 66이었고 그 다음에 16기가 뭐 풀뱅크나 아니면 양면램 오버클럭 할 때 들어갔던 값들이 다 6입니다. 6은 웬만하면 될 거고 더 낮은 값 시도해 보시는 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쏟진 않았는데요. 거의 엄청 졸려가지고 이거 할 때 좀 너무 졸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쏟진 않았는데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66 그다음 얘는 88 이 정도 세팅하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씩 하세요. 이렇게 오토 상태에서 이거 하고 TM5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보고 여기 부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에러가 난다고 하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 30분에서 1시간 돌려보시고 얘도 3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에러 나면 풀어주시고 하나씩 푸셔도 됩니다. 이 타이밍은 그러면 다 잡았어요. TRF 타이밍만 잡으면 되는데 자, 이 TRF 타이밍을 마지막에 잡는 이유는 요거 값이 워낙에 갭이 크다 보니까 만에서 11,000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거를 6535로 뻥튀기 시키면 거의 6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TM5를 돌리면은 그냥 짧게 돌려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 돌렸는데도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장 마지막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일단 65535 최대값부터 합니다. 6536 안 들어가고 6535가 최대값인데 이 값을 일단 최대값부터 하고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조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겁니다. 이 값은 6535부터 해보고 잘 안되시면은 점점 줄여보세요. 근데 점점 줄일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씩 깝니다. 3만에서 잘 되면 뭐 45,000 45,000에서 잘 되면 55,000 55,000에서 안 되면은 45,000에서 5만 사이니까 5만 해보고 5만에서 잘 되면은 5만에서 55,000 사이니까 52,500 해보고 잘 되면 그냥 이렇게 쓰고 너무 요 숫자를 1의 자릿수까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100의 자리에서 맞춰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 작은 차이는요 100의 단위 정도도 작은 차이로 보는데 성능에 크게 영향은 안 줍니다. 만의 자리에서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5만 쓰다 6만 쓰면 차이가 좀 있겠지만 52,500 쓰다가 53,000 쓰는 건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딱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지금 TM5 얼마 돌렸어요? 이 TREF 타이밍이 정상 판정을 하려면 TM5 권장 주기가 끝날 때까지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6535 넣고 권장 주기 끝날 때까지 돌렸더니 아까 몇 분 돌아갔어요? 10시간 넘게 돌아갔잖아요. 예. 10시간 11시간 돌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한 10시간 돌다가 에러가 났다. 안 끝났는데 거의 막바지에 에러가 났다.
환장하죠. 그거를 어떻게 1의 자리까지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TREF 타이밍은. 그리고 최근에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TREF 타이밍은 이 수율 한계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게, 그거는 조금 제가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타이밍은. 근데 온도가 높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압이 1.25V 밖에 안 들어가서 온도가 40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온도가 높다는 건 60도를 초과하는 온도입니다. 60도, 70도 들어가는 온도에서 문제가 될 확률이 있지만 40도 초반도 잘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가 온도가 지금 문제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램 수율에 따라서 좀 안 들어가는 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65,535가 그렇게 높은 값이 아닙니다. 사실 얘가 인텔에 가면은 26만이 돼요. 인텔에서는 26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6만이 되는 램이 있고 안 되는 램이 있어요. 온도를 잘 잡아줘도. 근데 AMD로 오면은 65,535는 26만에 비하면 껌입니다. 껌. 그러니까 안 되면은 사실 수율 문제나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수율 한계랑 관련된 문제 같은데, 아직은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엔 좀 어렵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보통 그 경우에 이 전압 두 개를 만져주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TM5 돌려보시고 잘 되시면 이제 실사용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8기가 오버클럭을 마무리할 거고요. 128기가 오버클럭은 제가 아마 8레이어 보드 넘어가서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너무 크게 나와서. 예전에 에즈락 보드에서 삼성 메모리 128기가 했던 거에 대비해서 편차가 너무 크게 나와서 얘는 제가 다시 한번 8레이어 보드에서 시도를 해볼게요. 128기가는 요 정도로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00이 클럭이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레이턴시가 65 정도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 가치는 있어요. 클럭이 3600에서 4200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 클럭인 4800이나 5600도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세부 램 타이밍을 제가 다 조였잖아요. 그것도 전압 1.25V 밖에 안 줘서 65 나노세컨드면 아마 순정 상태에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해보시면 쓸만할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